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인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 날짜 6%의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상승력에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주변 해당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 자, 우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전자기기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들을 상승하게 만들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고금리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들이 투자했던 주식시장이고 코인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의 본체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투자의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휘청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연성을 보이고 이러한 부분에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일제히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중에 리플은 6%의 상승력을 가져왔다라는 거.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XRP 리플 코인의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이벤트도 따로 적용되고 있죠. 자, 보시면 리플 하루 거래액이 30억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고, 거래액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온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SEC와의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까지 SEC와 XRP 해소가 안 됐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해소는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 벌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XRP의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부터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시죠. 자, 우선은 SEC와 리플 법원에 어떻게 합니까?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 부분은 함께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젠 합의점에 찾았고, 이 법정 리스크가 아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공식적으로는 4월 16일 날짜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리플이 벌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변동이 없죠. 근데 이 리플을 SEC와의 벌금 일부를 XRP로 납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새벽부터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XRP로 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죠. 미국 재무부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지난 3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미국 재무부는 왜 이 두 가지의 코인의 특히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전략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해 놓겠다. 불법으로 걷어들였던 이 비트코인들은 우리가 계속 비축하면서 전략적 자산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죠. 근데 SEC와의 벌금 부분을 이제는 XRP로 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에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또한 현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도 리플도 같이 비축하면서 전략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리플 코인 당연히 개별적인 이벤트와 함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서야 확실하게 2,500원도 밑으로 뚫고 내렸던 그 부분을 확실한 V자 반등력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3,000원을 이제야 다시 진입한 부분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3,000원대는 어떤 부분입니까? 3월달 내내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내에 이제야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매수, 어떠한 매도 대응 전략이 필요할 건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이제야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SEC와 XRP의 완벽한 공식적인 법적 리스크 해소 그 부분 제외하고도 첫 번째로 리플 같은 경우는 CBDC의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CBDC 리플이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오늘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인데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SEC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조만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가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 부분 제외하고도 수만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이 상승 재료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코인, 저 또한 리플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한데 더욱더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조정 구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공급 쇼크까지도 올 것이다라고 하죠.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게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이 뉴스가 나왔던 배경은 뭡니까?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자,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하죠. 바로 국제 무역 거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한마디로 우리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고 다시 달러에서 엔화로 바뀌는 작업이 바로 스위프트의 송금 시스템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XRP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XRP와 협업해서 진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글로벌 9대 은행이 스위프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리플로도 의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XRP를 어떻게 한국에 있는 XRP에서 일본에 있는 XRP로 보내고 다이렉트로 보낸다면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 해당되는 드는 시간도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죠. 드는 비용과 드는 시간이 절약된다. 당연히 XRP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된다. 근데 이 50달러가 웬 말이냐? 이제 3달러도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50달러는 당연히 목표가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목표가가 왜 설정이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 쇼크는 품절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XRP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3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말씀드렸던 XRP와 스위프트의 협업이 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목표 단가는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스위프트와 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XRP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스위프트도 훨씬 더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더 빠른 시스템을 갖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술적 지표는 3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코인이고 이더리움도 코인이고 XRP도 코인은 한데 조금 성향이 틀리죠. 같은 1세대 코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성향이 조금은 틀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리플 코인을 대응하고 어떻게 안정감 있게 끌고 갈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도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시점과 같이 연동되어 보시면 좋거든요.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은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서비스, 바로 실시간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리플은 유동성의 폭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래에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우선적으로 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패드나우는 미국의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누가? 바로 패드나우. 미국 연준이 만든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는 패드나우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리플과 같이 연결되어 있냐?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인증 업체가 필요하겠죠. 보시면 이 패드나우의 37개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이미 27개가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패드나우의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이미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어때요? 확실한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매체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XRP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제가 SEC 건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게 4년 동안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SE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리플, 너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같이 비교되었던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리플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들어와서 상승력이 높이면서 올라왔고, 재차 해당되는 조정 구간, 재차 반등력을 지금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SEC 위원장은 잘라냈고, 이제부터 친암호화폐 정책적 방향성을 움직일 것이다. 나는 대통령,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의 공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치가 올라갔던 만큼은 지금 비트코인이 1억 돌파했을 때만큼, 이더리움 500만 돌파했을 때만큼 그 상승폭만큼만 올라간 거지, XRP의 모멘텀에 대해서 올라간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이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우린 이렇게 확실한 관세 때문에 조정 구간을 받았던 이 시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제가 현재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도 드릴 말씀이 참 많죠. 말씀드렸던 금융시장과 같이 연동되고 미국이 왜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 누굽니까?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만든 해당되는 단체입니다. 국가들의 단체인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사우디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우디는 미국과 최대 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탈달러 연합에 들어갔다. 미국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브릭스라는 것은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안 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달러가 굉장히 위협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장 규모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맞춰서 니플 코인 또한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이제는 상위권 랭커로 동화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리플 레저에서 35만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상위권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RWA 실물 연계 자산과 연동되면서 또 하나 이 부분 자체가 커스터디 사업과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히든 노드를 인수했던 부분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은 달러를 발행하는 유동성 자금의 유입을 말하고, 이 유동성 자금의 유입은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미국의 국채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를 이용한 RWA, 이것 또한 실물 자산이죠. 실물 연계 자산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토큰화로 한다. 말 그대로 해당되는 전체 전통 금융시장이 이제는 전체적인 토큰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기업과 기관들의 수탁하는 토큰화 수탁이 기능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자체가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 이 모든 부분이 바로 XRP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안정적인 가치를 가져가지만,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담보 설정이 미국의 국채 그리고 달러에 기반한다. 말 그대로 이 국채에 기반하고 있는 담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니플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국채 부분을 거래에 지원하면 좋겠죠. 그 부분도 당연히 이어집니다. XRP가 미국의 국채를 거래를 지원하면서 당연히 국채와 연동되어 있는 RWA에 자연스럽게 연동되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RWA 시장 자체도 미국 기관들과 함께 니플의 움직임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장기적인 미국 국채 거래 지원 자체는 것은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말인즉슨 곧 이 100억 달러 돌파하는 미국 국채를 기반하고 있는 토큰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 자체가 다리 역할은 XRP가 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RWA 시장, 그리고 RWA는 곧 커스터디 시장 규모로 같이 이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수탁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해당되는 기업과 기관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리플은 지난 10월 달부터 해당되는 뉴스 자체가 10월 14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커스터디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한다. 말 그대로 커스터디 사업 같은 경우는 수탁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리고 이자와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수탁 사업,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리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가상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 부분은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이 바로 지난 히든노드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자금으로 히든노드를 인수했죠. 이 부분은 10달러를 넘을 수 있는 그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왜? 이 히든노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히든노드는 외화, FX 거래라고 하죠. 외환 거래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수합,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청산,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의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말인즉슨 전 세계 가장 빠르고 성장 중인 이 프라임 브로커 중에 하나인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청산하고 주요 300개 이상의 주요 기관들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히든노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XRP 코인이 미국 기관들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두바이의 결제 서비스, 아프리카의 국제 송금 등도 이 모든 부분들이 XRP가 금융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그 모멘텀들을 같이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XRP 코인 물론 굉장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갖고 내려왔어.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갖고 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은 내려올 때의 이유가 관세 때문이었고,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찾고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반등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관세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단가는 5,0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다만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래들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좋은 기회를 잡았고 개인들은 공포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 형성되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우리가 재차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면서 고점 대비 40%나 마이너스가 된 현재 이 시점은 안정적인 바닥을 딛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단계로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만드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자료도 톡방도 무료로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